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8% 이상의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종가가 고가가 돼서 시가가 갭상승으로 크게 높게 시작했지만 그보다 높은 최고가의 종가가 마감을 돼서 오늘 오전장에 혹시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수가 장중 계속 상승해서 종가가 최고가로 마감해서 수익으로 연결된 종목들을 잘 매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차트, 일봉상의 차트,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이런 폭락이 나오던 그런 모습과 다른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일봉상 차트 보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5일선이 저항선이 돼서 급락주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계속 헤딩하면은 맞고 떨어지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한 양봉으로 종가가 최고가로 만든 이런 강한 장대 양봉으로 5일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5일선을 일단 돌파를 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우하향하고 있는 5일선을 최소 횡보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단기 이평선들인 뭐 11선 이런 식으로 좀 저항을 맞더라도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큰 폭의 하락을 만들었던 전염병 관련 이런 확산 뉴스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러한 전염병에 관련된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한 진짜 과거에 없었던 대규모 경제 부양책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혼재된 상황에서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수급입니다. 오늘 14거래일 만에 거의 개인이 4,600억 매도 그리고 외국인 또한 큰 폭의 매도폭을 줄인 채 8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의 매도 물량을 고스란히 기관이 다 받아가는 모습이 보여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 일봉의 이평선과 마찬가지로 좀 다른 모습이 나왔죠. 개인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폭을 줄이는 모습 그리고 기관의 큰 폭의 매수. 이 수급은 종목이든 주가 지수든 방향성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찌 보면 제1기준입니다. 제가 항상 수급적인 면을 종목이든 지수 분석하던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 돈의 움직임이 꼭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돈의 움직임을 쫓아야 될 것이고 그 돈의 움직임, 많은 돈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든 종목이든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단순히 이렇게 장 마감 후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자금을 갖고 또 앞으로 어떤 매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형태를 이해하는데 분명히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 수익과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고 또 주가지수의 장세를 판단할 때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형주들과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이 매수 주체들을 보면은 기관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뭐 연기금, 연금과 기금, 그리고 투신 일반, 투신 사모, 금융투자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있어서 기관 투자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외국인은 단순히 해외에서 투자한 그런 매매 주체를 말하지만은 이 외국인 또한 자국 내에서는 기관 투자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외국인을 봤을 때는 해외 투자가다. 하지만 이 해외 투자가는 각자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뭐 우리처럼 투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연금이 될 수 있고 또 기금이 될 수도 있고 또 보험, 은행 이런 식으로 기관의 성격을 띤 그런 매매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이던 또 국내 기관이던 그들의 공통된 점은 개인이 아닌
이런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기관들이 자금을 운용할 시 이 펀드라는 그런 자금이 상당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동향, 또 매매 방법 이런 것을 파악할 때 우리가 지금 펀드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펀드라는 것이 이런 패시브 펀드 그리고 액티브 펀드로 크게 방향성이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패시브 뭐 소극적이다, 수동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와 말 의미와 동일하게 특정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이 펀드에 담아서 그 목적이 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을 추구한다. 상당히 보수적이죠. 지수가 뭐 2% 오르면은 2% 정도의 수익률만 바라고 종목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 종목들은 결국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 종목일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와 상반되게 액티브 펀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액티브, 뭐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그런 뜻이죠.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이 펀드 매니저들의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펴는 펀드를 말합니다. 위에 패시브 펀드는 지수 상승률만큼 보수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이 액티브 펀드는 시장 수익률, 지수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이 펀드 매니저들의 이 능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매매하는 그런 펀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 액티브 펀드가 주된 펀드를 구성했는데 이미 이 패시브 펀드가 이 패시브 펀드 혁명이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시중 자금이 이 펀드 쪽 패시브 펀드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높은 수익은 결국 위험과 비용을 따져보면 높은 게 아니다. 차라리 평균 수익률을 추구하되 이 펀드 수수료 그리고 증권 매매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패시브 펀드로 자금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고수익 대신 저비용으로 바꿔놓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패시브 펀드는 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펀드 매니저들의 역량이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 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은 그 지수만큼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의 역량에 따라서 수익률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펀드 매니저들, 이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에 들었을 경우 펀드 매니저에게 뭐 증권 매매 비용,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이 크게 나가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고위험을 감수하고 또 이런 수수료와 증권 매매 비용을 많이 들일 바에는 차라리 패시브 펀드에 들어서 그렇죠. 이런 수수료도 아끼고 매매 비용도 아끼고 그래서 저비용, 안전한 저비용으로 통해서 수익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자, 1970년대 후반 인덱스 투자 이론이 제시가 되죠. 쉽게 얘기해서 증시의 모든 종목을 사는 게 저비용, 저위험, 합리적인 투자라는 논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특정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자. 인덱스 투자 이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패시브 펀드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논리적 근거가 됐다는 것이죠. 특히 이 패시브 투자가 대세가 된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렇죠.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 때문에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그러한 자금들이 펀드로 몰렸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시중에 자금이 풀렸는데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액티브 펀드보다 패시브 펀드로 몰렸냐면은 2008년도를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주식 투자가 폭락을 했죠. 시장 참여자들은 펀드를 드는 시장 참여자들은 안전성,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정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의 자금 동향, 펀드 자금 동향을 보면은 이 논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은 대형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런 패시브 펀드가 점차 그 자금력을 키워가고 있고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 패시브 펀드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라고 부르는 투자 기법,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알고리즘 매매, 기계 매매죠.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뭐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바스켓 매매, 대량으로 매수하고 대량으로 매도하는 그리고 비차익 거래가 통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 제가 선물 옵션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제는 만든 영상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매매는 대표적으로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죠. 그렇죠. 이 차익 거래라는 것은 현물과 선물의 차이, 이론적으로는 현물 지수와 선물 지수가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동등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선물 지수가 높고 현물이 낮고 이럴 때는 이제는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그러죠. 이 차익 거래를 통해서 선물이 높으면은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이 낮으면 현물을 매수해서 이론가처럼 현물 지수와 선물 지수를 동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이용한 거래를 우리는 차익 거래라고 그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프로그램 매매의 대표적인 게 비차익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과 현물의 이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와 달리 이 비차익 거래는 이 패시브 자금을 통한 패시브 펀드에 큰 자금이 들어온 그 금액을 통해서 시장 수익률만큼의 수익만 올리자. 그렇기 위해서는 대형주 종목을 바스켓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나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일괄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바스켓 매매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 매매로 돌릴 때 우리는 이것을 비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결국 패시브 자금은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로 많이 매매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패시브 자금 거대한 패시브 자금이 주식시장 세계적 동조화에 이 패시브 자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액티브 펀드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어서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해서 고위험 고수익을 올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패시브 자금은 이런 종목별 가치를 평가하는 액티브 펀드와 달리 그렇죠. 이런 쉽게 얘기해서 여러 종목들을 한꺼번에 바스켓 매매에서 지수 수익률만큼만 올리는 것이 패시브 펀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 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면은 이런 개별 종목에서의 이런 차이점, 어떤 종목은 앞으로 시장성이 우수해서 더 올라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종목은 시장성이 낮아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구분 없이 뭐 경기 침체, 미중 무역 전쟁, 통화 정책, 또 지금과 같은 전염병에 관련된 이런 세계적 악재, 이러한 전체적인 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 자금으로 인해서 시장 정체가 동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릴 때는 다 같이 한 번에 내리고 오를 때는 또 다 같이 오르고 이러한 것들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이 패시브 펀드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는 이 패시브 펀드에 밀려드는 돈이 액티브 펀드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이럼으로써 시중에 또 자금이 풀리게 되면 아까 우리 2008년도에 이렇게 경기 침체 이후에 자금을 풀었더니 패시브 펀드로 몰렸다고 그랬죠. 지금도 이런 경기 침체와 주가지수 큰 폭의 하락, 자금, 시중 자금 이제 풀고 있죠. 막대하게 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럴 때 또 다시 패시브 자금으로 자금이 더욱더 크게 유입될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 매수 매도는 개인이 아닌 결국
국가 공적 자금이나 또는 펀드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와 이 주가 변동, 이 패시브 펀드 자금의 이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세가 주가 지수가 상승기일 때 패시브 펀드가 자산 가격을 주도하죠. 왜? 지수가 상승하면은 지수 상승률 많고 수익을 추구하는 이 거대한 패시브 자금이 대량의 종목들을 바스켓 매매로 일괄로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 가격은 점차 더 올라가고 이러한 선순환이 나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주가 하락기 때 이럴 때 수동적으로 지수 흐름을 따라가는 이 패시브 펀드가 한순간에 공격적인 패닉 매도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모습, 이런 외국인의 큰 폭의 순매도 금액은 이 패시브 자금으로 인한 순매도, 기계적인 바스켓 매매의 영향도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지수 수익률만큼, 지수 상승률만큼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인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지수 하락과 함께 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짐으로써 청산을 하거나 또는 환매가 이루어져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이런 공격적인 매도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투자가 일반화되면서 우리 코스피 200 지수, 대형주,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코스피 200개의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개 종목, 미국 같은 경우 S&P 500 지수, 이런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이 패시브 자금이 커지고 이러한 것들을 바스켓 매매,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매로 일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동조화 현상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별 기업의 경영 실적과 이 상황의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흐름에 동조화되는 현상, 대형주들이 함께 오르고 함께 내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왜? 패시브 자금이 점차 커지고 그러한 패시브 자금의 목적의 지수 수익률 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기 목적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일괄로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최근 이런 기록적인 지수와 종목의 폭락은 이 지수 추종 종목을 매매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의 대형주 프로그램 자동 매매 물량이 증가해서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우는 그런 악순환을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우리 대한민국의 대장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장주가 우리가 삼성전자죠. 그렇죠. 오늘 모처럼 이렇게 삼성전자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으로 외국인이 1,300억, 그리고 기관이 1,500억 정도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왔고, 이 기관 같은 경우 오늘 투신이 이렇게 550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계속해서 지수 방어 차원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선생님들에게 투신의 매수량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이 종목의 삼성전자의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주가 하락 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 금액이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2천억, 1,900억,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작지만은 630억이라는 이런 금액이 프로그램 순매수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실로 참 오래간만에 프로그램 순매수도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패시브 펀드 자금, 비차익 거래로 많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보시는 화면은 프로그램 투자자별 일별 동향인데 코스피의 차익 거래, 현물과 선물의 그런 차익을 노린 매매죠. 그렇죠. 차익 거래는. 그리고 패시브 펀드 자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대형 자금을 갖고 있는 이 패시브 펀드 자금이 이런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종목들을 지수 연관된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이런 종목을 바스켓 매매,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 거래 매매로 종목들을 일괄로 매수하고 매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코스피 비차익 거래 보면은 이렇게 기관에서 16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신이 1800억이라는 오늘 하루에만 18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관이 5천억, 개인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5천억 중에 투신이 1788억.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비차익 거래 오늘 코스피에서 투신이 1800억을 비차익 거래로 순매수했습니다. 결국 오늘 매수한 이 매매 동향에 나타난 투신의 물량, 그리고 비차익 거래의 투신의 물량, 결국 투신이 매수한, 특히 투신이라는 것은 이 펀드를 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이 패시브 자금으로서 이렇게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매로 우리 오늘 종목을, 대형주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패시브 펀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늘어난 금액들은 이 외국인과 기관이 운용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운용을 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바스켓 매매로 비차익 거래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지수와 연관된 종목들, 대형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종목들을 일괄로 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가 지수의 움직임은 역시나 더더욱 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에 동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패시브 자금이 커지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추구하는 그런 수익률, 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형주 중심 그런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매매를 해야 지수 상승률과 유사한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가속화됐을 때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 또한 외국인과 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러한 패시브 자금이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는 최근과 같은 지수 하락기에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패시브 자금의 큰 자금, 펀드의 환매 청산, 그래서 더더욱 주가 지수의 하락을 지금과 같이 이런 급락으로 부추기는 그런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드린 앞으로 이런 펀드가 패시브 펀드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은 단순히 지수 분석뿐만 아니라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매매 지표의 기준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다면 분명히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지수 분석할 때의 차이, 그리고 종목을 분석할 때의 차이, 이런 것들에서 많은 다른 투자자들과 분명히 차별화를 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저도 종목을 매수할 때는 기간 추종 매수 방법이라는 영상도 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수급적인 측면을 꼭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수 분석과 종목 선정 시 꼭 활용을 한다면 분명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운용하는 자금의 성격, 패시브 자금일 확률이 매우 높으실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이 패시브 펀드로 밀려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패시브 자금이 운용되는 그런 매매 방법, 그리고 그러한 매매 방법으로 인해서 이 대형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종목의 움직임, 그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매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꼭 잘 기억을 하셨다가 종목이든 주가지수 분석이든 이 수급적인 측면을 꼭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